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폰을 무음으로는 부처에 지시하는 대통령 시절에 한자를 흘려 쓰셔가지고 지금 한 절반만 해독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김대중 대통령 선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금년에 돌아가신 두 분 어른의 이 뜻을 기리는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여의치 않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지난번 6월 달에도 이 6.15 기념 음악회를 관객이 없이 조용히 치를 수밖에 없었고, 또 오늘 행사도 좀 규모를 축소해서 조촐하게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도 며칠 동안 이 전시를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돌아가신 두 분 어른의 이 숨결이 남아있던 동교동 사저의 마지막 모습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 돌아가신 두 분 어른께서 바라셨던 대로 동교동 사저는 이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많은 분들의 이 피와 땀이 어린 곳이고 1962년부터 이 한국 민주화 투쟁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이 김대중 2.25 기념관으로서 두고두고 많은 국민들께 사랑받고 많은 국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직전하기 전에 동교동 그 사저를 방문해 그 사진하고 두 분이 살아오신 그 사진을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주화의 큰 그 역사를 살아오신 두 분의 그 흔적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은 다 소천을 하셨는데 오늘 11주기 추도식 행사가 국립현충원에 오전에 있어서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인연이 이제 한 40년쯤 된 것 같습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관계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년, 그 중에서 현실 정치에서 제가 모시고 일을 한 것이 약 한 20년 가까이 지금 모시고 일을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정말 그 살이 되는 그런 그 귀한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컸습니다. 여기 사진보다는 사실 저는 먼저 원래 동교동에 그 사저 짓기 전에 있었던 집이
더 인연이 많고 더 정겹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아침마다 동교동에서 아침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침 7시 반이면 늘 모였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하에 그 금고가 있다고 그 당시에 소문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금고가 있어서 거기에 돈이 뭐 가득 차 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금고는 없고 책으로 서가만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 서가가 이렇게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도서관처럼 쭉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 미르달의 아시아 드라마라는 책을 하나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그냥 밑줄 긋는 정도로 책을 읽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거기다가 당신의 생각을 담은 각주를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미르달의 생각에다가 이건 우리 현실에 안 맞고 이거는 잘 맞고 당신의 생각을 여기 적어놓은 그 각주를 붙인 걸 보고서 이렇게까지 정독을 하시는 분은 참 없다라는 그런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정성껏 살아오시면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오신 그 정신을 잘 살려서 오늘 이 사진전을 보고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8월 13일 날이 생환이셨습니다. 일본에서 붙잡혀 오셔가지고 목숨을 구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여름입니다. 그때 언론 기사가 난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로부터 서울문희대가 유신타파 운동에 시작을 해가지고 2달 만에 처음으로 10월 유치를 부정하는 그 데모를 73년 10월 2일 날 뜬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역사 속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IMF 2년 만에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훌륭한 국민과 책임 있는 정부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K-방역의 성공 뒤에는 깨어있는 국민과 책임을 다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에 이어 코로나 재확산으로 다시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위기 극복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쉼없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동교동 사저 내부와 유품 그리고 미공개 사진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동교동 사저는 가택연금과 무주화투쟁 그리고 세 차례 대통령 출마 평화통일을 위한 치열한 연구 등 40년 세월이 묻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인간 김대중의 좀 더 내밀한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김대중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홍걸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85년부터 비서로서 모시기 시작해서 돌아가신 동안 지금도 가슴에 모시고 있는 편인데 항상 생각할 때 정치적 상황이 부닥쳤을 때 우리 대통령님이라면 이게 어떻게 이 상황을 풀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그러면 답에 가까운 생각이 떠오르곤 하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으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거의 답에 가까운 해법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경험을 하고 합니다. 오늘 이 전시회는 11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대통령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드님 김홍걸 의원이 좋은 자리를 만들었는데 오늘 많이 모시고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께 소개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전시회를 참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광주에서 김대중 인권 평화 민주 포럼이라고 광주시장이 주최하는 포럼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좋은 포럼이었고 앞으로 그 행사를 좀 키워서 전국적인 행사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내년에는 서울에서 그 포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런 행사와 함께
또 제대로 규모를 갖춘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또 새롭게 해봤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 감사드리고 좋은 전시회를 이끌어주신 여기 있는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누구도 태어날 시기와 장소를 자기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제 생활의 일부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이 땅에 날이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책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우리 생활의 삶의 일부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늘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첫 번째 대선 출마를 위한 후보자가 되셨을 때 대학 1학년생이었습니다. 학교 강의보다는 그분의 연설을 들으면서 제 난무한 청춘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도전하셨을 때 저는 그분의 전담 기자였습니다. 요새 말로 마크맨이었습니다. 그분 승용차 뒷자리 왼쪽 자리는 제 자리였습니다. 늘 저를 태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발표 문과 다른 얘기도 해주시고 때로는 제 곁에서 그냥 편하게 주무시기도 하십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분이 저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하셨는데 제가 그걸 사양하고 동경 특파원을 갔습니다. 그 시기에 세 번째 도전을 무섭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전하실 때 동아일 논소련 국제부장님한테 논소련입니다. 그 네 번째 도전 끝에 성공하신 그 대통령의 공천장으로 제 국회의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제 인생 고비고비마다 늘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 시대를 사는 많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김대중을 느끼고 사랑하고 했을 겁니다. 사진전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만큼 위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그분의 꿈을 나눠섰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묘소에서 11주기 수도식에서 정말 많은 귀한 분들 뵀습니다. 김대중 선생이라는 큰 그늘 속에 그렇게 많이 성장해갔던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저도 우리 이해찬 최고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집 짓기 전에 옛날 집에서 처음 그 서재 또 식탁에서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처음 운동권에서 막 정치에 들어가서 아직도 겁이 없을 때 처음 홍보를 한 점 이렇게 집어주시면서 제가 처음 먹어본 홍보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자 말씀하셨던 대로 운동은 정치는 운동과는 다르다. 그런 서생적인 문제의식을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풀어가야 하니까 항상 반복 혹은 한보 앞서서 우리들 앞에서 걸어가는 그런 신중한 자세로 늘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 기억하시고요. 50년세 넘어서 저보고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하느냐 그래서 저는 뭐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정통종합 영어를 학문을 다 외워서 영어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 쓰냐고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끊임없이 당신께서 꿈꾸던 남북 평화의 길 그리고 한민족 번영의 길을 가셨던 그분을 늘 기억을 하면서 정치라는 그날까지 저희들도 거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재님,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중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정당 생활이나 정치 생활이 짧은 사람일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관련된 여러 가지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유연함. 굉장히 짧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방법의 어떤 수단을 선택하셨던 부분. 근데 길게 보면은 올곧게 원칙을 지키셨던 그 부분.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저절로 들게 만듭니다.
제가 짧은 정치 생활을 하면서도 뭐 원칙을 지키기도 어렵고 유연하기도 어려운데 평생 굉장히 긴 정치 역정 과정에서도 지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가능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그 평화, 우리 한반도의 평화라는 부분 또는 민주주의라는 큰 이상을 굳게 가슴에 품으셨던 것일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었던 용기,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유심치하였을 것 같은데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표이다, 이런 말씀도 기억나고, 또 임기 말에 북폭 위기설이 돌았을 때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은 안 된다는 불굴의 용기, 이런 것도 기억납니다. 아마 통일부가 가장 통일부다운 시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위기가 왔을 때 벽에 대고라도, 담벼락에 대고라도 민주주의를 외쳐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많이 막혀있고 한반도 평화는 어떤 면에서는 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그 국내 상태 속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행동하는 양심, 우리 통일부가 행동하는 평화로 또 행동하는 통일로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통일부다웠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시절, 다시 오늘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또 제가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귀한 시간으로 다짐의 시간으로 새기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평화를 향해서, 통일을 향해서 나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 많이 계신데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100년, 한 세기 정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큰 한 세기를 살아오셨는데 인생 사신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택하시고 만들어 오신 길일 텐데 그 인생 중에서 뭐를 기억할 거냐, 이거는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고 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김대중을 기억하면서 제일 뚜렷이 기억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싸운 불굴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함께 갈 수 있다,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증명한 지도자다. 이게 대한민국 혹은 세계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 50년 동안 민주주의가 반복해주냐, 이 싸움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가 반복해준다는 것을 증명한, 그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했죠. 그 국민의 맨 앞자리에 서 있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실제로 97년 당선되시고 IMF, 그때 금모으기 운동, 또 모든 국민이 단합해서 고통분담했습니다. 김대중이라는 신뢰받는 정치, 민주적인 정치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려울 거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넬슨 만델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지도자다. 전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증명을 이렇게 현실로서 만들어낸 국민도 없고 그런 지도자도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남기신 그 역사적인 진실, 이 진실을 계속 이어나가서 정말 민주주의 잘해야 선진국 되고 민주주의 잘해야 우리 인생이 살아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민주당으로 꼭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그래서 그 뜻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록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정에 없던 이렇게 축사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포상고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님이 우리 민주당의 기반인, 특히 또 호남 출신으로서 이렇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넘어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5번의 큰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도 결국은 화해와 용서를 하셨던 그 가치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기신 그 한마디 한마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정치적으로도 저도 정치적으로 많이 배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11주기 이후에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김대중의 날이 제정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 서울 11주기 김대중 대통령님의 선거를 맞이해서 오늘 국회 이곳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사진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 역사였고, 우리 당원 입장에서 볼 때는 당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가 오늘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더 뜻깊게 느꼈습니다. 이번 11주기를 맞이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역사를 보는 가운데서 제가 내아라는 사건의 역사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님도 나오셨고 서른 최고위원님도 그 장면에 나왔습니다. 비상국법회의의 마지막 최후 진술 때 내가 죽더라도 우리 민주주의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힘있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걸 보고 그 당시에 거의 사형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그리고 또 전두환 독재는 반드시 김대중 내라는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시키고 사형을 집행할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그런 비상국법회의의 분위기에서 모든 언론들은 흐느껴 울었고 국민들은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 역사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11주기에 김대중 대통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막혀있는 남북의 화해협력의 문제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더 주셔서 뚫고 또 뚫어야 한다는 의지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신 민화협 의장이 돼서 의원님들 새로 오래간만에 뵙는데 같이 모시고 귀찮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만나서 뜻도 나눴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해찬 대표님께서 80년대, 90년대에 저희 아버지께서 정계에서 활발히 활동하실 때 과거 이 집 이전에 있었던 집에서 회의하던 추억이 생각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치권에서 함께 고락을 같이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그 당시가 계속 추억으로 남으셨겠지만, 제가 보기에 돌아가신 두 분 어른께서 부부로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바로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저 집, 2003년부터 2009년 돌아가실 때까지 6년여간 함께 하셨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분이 은퇴하셔가지고 마음 편히 정치적 문제나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두 분이 부부로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진만 보셔도 돌아가신 두 분 어른의 숨결이 느껴지실 걸로 보는데요. 그래도 사진만 봐가지고는 감이 잘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동교동 사저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나중에 저에게 말씀 주시면 언제든지, 여기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언제든지 제가 모시고 가서 한 바퀴 둘러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